KF-21은 기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공 가능성 역시 불확실하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KF-21 사업 타당성 조사 결론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직 양산대수 감축이 확정된 건 아니라 수출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을지는 미지수라는 건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KF-21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다가 국책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설마 나라가 만든 공식 기관이 잘못된 조사를 했겠느냐는 어이없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래서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작 카이다의 발표가 있기 직전 아덱스 2023에 등장한 KF-21은 미국 공군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공을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까지 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오명을 벗기기 위해 KF-21의 개발 현황부터 찬란한 미래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덱스 2023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대비 4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증명해냈는데요. 하지만 이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수출 계약 규모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무기체계였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이날 민간에 첫 선을 보인 KF-21은 5분여간 진행된 기동시범을 통해 수평급선에 배면 비행 등 F-21의 터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했는데요. 해외 잠재 고객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은 건 덤이었습니다. KF-21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KF-21은 최초 단발 엔진 전투기로 기획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직전인 2012년 KF-21에 구상하는 윙테일 형상과 카나드 윙의 두 가지가 갑론을 바글거리다 최종적으로 윙테일 형상의 단발 엔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프로기인 KT-1 웅비, 단발기인 FA-50을 만들어 본 게 전부인 대한민국은 우리가 쌍발기를 만들 만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경제성까지 생각하면 단발기를 개발하는 게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조원을 들이고도 FA-50 업그레이드판에 불과한 전투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FA-50이 동급 최강 수준의 훌륭한 경공격기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미들급, 나아가 개량을 통해 하이급 포지션까지 넘볼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FA-50 버전2는 FA-50의 개량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FA-50 블록 20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천만다행히 단발기에 대한 우리 공군의 강력한 반대와 요청으로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KF-21의 운명을 결정지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례로 F-15 미그-29, 수호-27,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공중우세 전투기들은 모두 쌍발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전투력과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대부분의 측면에서 단발 엔진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발 엔진 전투기는 단발 엔진 전투기보다 기환율이 높습니다. 쌍발기의 엔진 출력은 불의의 사고로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술기 손실 중 대부분은 평시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한 명의 파일럿을 육성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이보다 몇십 배 비싼 전투기 기체의 전력 보존을 위한다면 높은 기환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발 엔진은 엔진 출력이 단발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고 기본적인 동체 자체도 크기 때문에 엔진 간 거리를 넓힐 경우 매립식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발기의 높은 경제성과 정비용이성, 유지보수 비용의 저렴함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긴 하지만 제공권 장악을 염두에 둔다면 쌍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F-21은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GE는 시제기 기체용을 포함한 고압 240대의 F414 GE400K 엔진과 예비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F414는 FA-50용 F404 G102 엔진과 매우 유사해서 동일한 정비 개념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재 공군이 정비창에서 운용 중인 F404용 시운전실과 정비시설을 약간 개수하면 F414 엔진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정비 개념을 사용하기에 T-50 계열 공군 정비사 역시 기본 교육으로 F414 엔진을 정비할 수 있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F-21은 쌍발기이면서도 단발기의 정비용이성,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는 3중 디지털 블라이 바이오와이어 시스템,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며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받음과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는데요.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처럼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부, 수신부가 통합된 작은 송수신 모듈 1천여 개가 밀집해 고정된 최첨단 레이더를 말합니다. 굳이 회전하지 않고도 정면 기준 약 120도의 탐지 범위를 가져서 충분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사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매우 신속하게 소프트웨어의 작동만으로 전자적으로 레이더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기술인데요. 이른바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이 이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일각에서는 KF-21 개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도전했고 결국 우리만의 자체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사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인 IRST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에 탑재된 IRST의 경우 전방 50km, 후방 100km의 탐지가 가능한 세계 최고 레벨의 장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미사일 등을 유도하는 기술,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칭 EOTGP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OTGP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와 달리 방해 전파 등으로 교란하기 힘들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표적 탐지가 가능하면서 레이저를 사용해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파 방해 장비 RF-제머, 통합 전자전체계 EW 스위트 역시 현대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이자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국산 기술들인데요. KF-21은 여기에 추가로 저피탐 설계까지 갖춘 덕에 5세대 이상의 개량 잠재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각 정렬 설계와 매립형 안테나, S자 공기흡 입구, 평면 동체와 반매립 무장창 등이 레이더 탐지율을 낮춰주는데요. 특히 KF-21은 레이더 전파 반사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기술이 적용되어 미 해군의 FA-18EF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해냈습니다. 게다가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까지 적용되면서 F-35의 버금과는 더욱 개선된 RCS를 달성할 계획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대부분 국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의 국산화 비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개발진들은 양산이 시작되면 KF-21의 국산화율을 80% 이상까지 바짝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제외하면 열의 9은 국산 기술이 투입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2030년대까지 F414 엔진을 베이스로 한 1만 파운드급 이상의 자체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만 개발하게 된다면 100% 국산화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KF-21과 LAH, MAH, 그리고 FA-50으로 이루어진 우리만의 미래 공중전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면의 과제도 있습니다. KF-21 양산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초도 물량 양산이 반타작나는 불상사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KF-21 사업은 2032년까지 총 120대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거치고 2028년까지 총 7천억 원을 투입하여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2 80여 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멀티롤 전투기로서 KF-21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2024년 중 KF-21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 고정익동에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강구영 카이 사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제2공장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믿을만한 정보 채널을 통하여 카이가 KF-21 FA-50GF의 적기 납품을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현재 한 달에 시제기 0.7대를 만들었던 KF-21 조립라인이 월 평균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2공장까지 건설된다면 3대 이상도 염두에 둘 만한데요. 이런 마당에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그나마 KF-21 사업에만 차질을 빚으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겠지만 KF-21 개발에 참여한 기업만 카이를 포함해 700여 개에 달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선투자를 감행하고 생산 라인을 증설해 왔는데요. 그런데 카이다의 주장대로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내버리면 시설과 생산 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물론 치명적인 인력 노수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카이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미뤄온 탓에 결론에 대해 반박하고 재준비할 시간마저 부족합니다. KF-21의 사업 일정을 돌이켜보면 양산에 관련된 사업 타당성 조사를 7번 가까이 진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카이다는 양산이 진행되기 직전에 되어서야 사업 부적합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KF-21 양산을 위한 2,3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사청 입장에서는 KF-21 양산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15억 8,904만 원이 넘는 손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카이다의 조사를 받아들이고 양산 수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거나 정부가 기존 양산 계획을 고수하길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요. KF-21 사업은 이제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블록3에서 내부 무장창을 완성해 5세대에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개량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라는 허황된 꿈을 좇는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제도적 한계가 KF-21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불상사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